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피렌체의 화가이자 조각가였습니다. 궁정에서 무대와 의상을 제작했고 축제와 야외극을 준비하는 기획자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는 건축가이자 수석 기술자였고 군용기구와 요새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해부학과 수학을 연구했습니다. 직접 비행기구를 설계해 하늘을 나는 실험을 했습니다. 짐작하셨듯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을 폴리메스라고 합니다. 폴리메스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평생 살기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와카스 아메드가 쓴 폴리메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폴리메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폴리메스의 폴리는 세 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일을 출중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 남편은 프로그래머이자 화가이며 회사 동호회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먹을 각종 빵을 굽는 제빵사이기도 합니다. 기타 실력을 좀 더 쌓는다면 폴리메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폴리메스도 필요합니다. 저자는 현대사회에서는 폴리메스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어떤 일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총리이자 군인이었고 예술가이자 학자였습니다. 처칠은 작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했고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종군 기자로 활동할 때 수많은 기사를 작성했고 회고록과 역사서를 저술했습니다. 처칠은 또한 화가로서 100여 점의 유화를 남겼고 그림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처칠이 문학, 미술, 사회 제도와 법률에 박식했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처칠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폴리메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역사 문헌이 당시의 지배층에서 직접 의뢰한 작품이거나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의 영향을 받았기에 서구 사회와 백인 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민이나 여성, 동양인이나 흑인이 폴리메스인 경우에는 남겨진 기록이 적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생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가도록 은근히 강요합니다. 전문화 시스템이 워낙 공고해서 또 다른 관심사를 추구하려면 기존 직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헌신하며 살아가는 길이 자아를 찾는 길이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화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미신이다. 이 사회는 거대한 세계를 조각조각 분리하고 엄격하게 경계를 긋고 우리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가게 만들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한 분야를 강요한 게 아니라 해도 필요에 의해 가능한 한 빨리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다른 분야로는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 누가 우리에게 한 가지 분야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가? 부모, 교육기관, 고용주, 정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우리 사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파편화와 초전문화를 연구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궁극의 질문이며 사람들은 이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만약 저는 작가이자 피아노 연주자이며 탁월한 정리정돈가이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소개한다면 사람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작가예요 라고 소개하는 걸 편하게 여기겠죠. 한번 이름표가 붙으면 부여받은 틀을 벗어나 다른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폴리메스에게 다른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6가지 자질을 깨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성,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함, 창의성, 통합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통합하는 감각, 다재다능한 기술, 연결하는 능력, 일정 수준의 지능, 순간순간의 창의성, 호기심, 남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발견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6가지 자질 중에서 다재다능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재다능성은 무관해 보이는 여러 영역을 매끄럽게 넘나드는 능력을 뜻합니다. 다양성을 즐기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 이 2년 동안 집중해서 영어를 공부한다면 10년 동안 천천히 영어를 공부한 사람에 비해 영어 이해도의 차이는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한 가지 언어를 공부하는 대신 2년씩 투자하여 5가지 언어를 배우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말콤 글래드웰이 전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5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한다면 5년, 매일 3시간을 투자한다면 7년마다 원하는 분야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폴리매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 관리만 잘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효율적인 시간 배분뿐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다양할수록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은 지능을 향상시키고 지능은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할수록 지능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은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접촉이 일어날 때 아이디어가 번식됩니다. 다재다능함을 키운다면 나머지 5가지 자질인 개성, 호기심, 지능, 창의성, 통합은 저절로 따라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폴리매스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폴리매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전환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현대는 복잡성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 뇌가 담당할 영역은 다채로운 지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지식을 통합하고 융합하고 연결하여 인간의 고유한 지혜와 이해를 수립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폴리매스가 되어야 합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